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송규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국면에서도 따져볼 만한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상권 분석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동인구, 직장인, 주거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준비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평상시 겨울에 우리가 인파로 넘치고 있는 명동 상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지금 명동에 코로나 관련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이 모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도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상권 분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부러 일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그 주변에 한 2km, 3km 되는 반경을 매일매일 좀 걸어 다니면서 가게들이 상황이 어떤지 정말로 꼼꼼하게 좀 살피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어디가 먼저 지금 열어서 어떤 손님들이 지금 가게를 방문하시는지 살펴봤는데, 이 와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또 다른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이 복숭아 사진을 준비한 건 뭐냐면, 상권 분석에도 차원이 있는데 복숭아 껍데기만 이렇게 보고 표피만 분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코로나 전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어려울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짓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피에만 매몰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이는 그 유형이 어떤 분들이냐면 전략적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인 상권 분석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적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적은 자본을 투여해서 가장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인데, 실제로 고객들이 뭘 원하고 어떤 상권에서 어느 가게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연구나 분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전략적인 상권 분석자들은 위기가 오면 이 위기를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런 유형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어렵지만 본질을 따져보고 정말로 상권 안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어떤 가게인지 알아보는 차원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준비한 이제 지도를 몇 장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지도는 2010년도에 홍대 상권 상수역 지역에 있었던 가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뭐냐면 2020년 2월 기준으로 현재 가게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흥미롭게 지난 10년 동안 이 상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2010년도 가게하고 2020년도 가게를 겹쳐서 준비한 지도입니다. 뭘 보려고 하냐면 어느 지역의 가게가 더 많이 늘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합정역에서 3시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노란색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역 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역 가까이 보면 또 노란색이 많이 보일 텐데, 그 지역에 10년 전에 비해서 가게가 훨씬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상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은 권역만큼 종이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뭘 기록하면 좋겠냐면, 대략 지난 10년 동안 살아남은 가게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지도에다 직접 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정역 지역의 일부 점포들과 그 다음에 상수역 근방의 점포들과 KTNG 상상마당에 있는 쪽으로 이제 점포들을 이렇게 쭉 표시를 했는데요. 내가 이 상권에서 장사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보고 10년 전에 가게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상권에서 10년 전의 가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가 보면 거리 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리 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과거의 길거리 모습을 지도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지도의 경우에는 이거를 화면을 분할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옛날 모습, 오른쪽에는 최근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 앞에다가 거리뷰를 이렇게 켜놓고 과거하고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는 없느냐? 네이버도 있습니다. 조금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도 거리뷰 기능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잘 찾아보면 10년 전 거, 12년 전 길거리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인을 해보면 이 상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가게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준비한 종이 지도로 넘어가 보면 거기 좀 작은 도표가 보일 거예요. 그 도표에 이제 제가 뭘 기록해 놨냐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주거민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소상공인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권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 내가 원하는 권역을 저렇게 마우스로 설정을 하고 거기 있는 주거 인구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노랗게 형광펜으로 그려놓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거민이 대략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한 44%가 10년 사이에 줄어들었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사업체 숫자하고 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숫자는 또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민이 빠져나간 자리에 가게가 생기거나 사무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상권에서도 아마 주거민과 직장인이 달라졌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객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의 데이터를 챙겨볼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것처럼 합정역이나 상수역이나 아니면 홍대 입구역이나 거기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유동객의 변화는 어느 정도 추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이 홍대 상수역 상권의 경우에는 주거민은 확실히 줄었고요. 직장인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역을 이용하고 있는 유동객도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이 홍대 상수역 상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 길거리 안에 있는 많은 가게들을 방문했는데 처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좀 장사 잘 되는 업종이 따로 있을 거야. 특히 홍대 상권에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중심으로 오랫동안 생존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막상 길거리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느 상권에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삼겹살집, 북엇국집, 김치찌개집, 비빔밥집, 돈가스집 이런 가게들이 오히려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메뉴만 사랑을 받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케이크 전문점이라든가 인도 음식 전문점이라든가 멕시코 음식을 판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권 안에는 당연히 주거민이 있을 거고 직장인이 있을 거고 유동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유동객이 많구나 적구나 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먼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 가게 안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지 또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지 얼마나 지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무조건 따라해라는 게 아니고 그 가게들이 지금까지 모셔온 고객들의 특징을 여러분 가게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와 관련된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상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방식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파악한 이 지역의 고객들의 특징은 뭔가, 유동 고객의 특징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 가게에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장사를 시작하시면 2, 3년 하다가 또 바꾸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한번 준비한 아이템이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길게 오랫동안 진행되기를 바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준비한 이 화면은 서울대학교에 인구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이제 미래를 진단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인 가구 늘어난다거나 출산율이 떨어진다거나 고령화가 강화된다거나 그 다음에 지방 도시의 인구가 좀 더 줄어서 대도시로 편입된다거나 이런 이제 변경하기 어려운 미래 트렌드들이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이 하나하나를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이런 각각의 도전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나는 헤쳐나갈 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대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복숭아 사진 보셨을 텐데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복숭아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는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심층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복숭아 똑같은 사진에다가 준비한 세 가지 내용은 상권 분석을 해나가는 세 가지 차원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바깥쪽부터 살펴보면 외부의 환경이 계속 변할 겁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기온의 변화, 그다음에 날씨의 변화, 경제의 변화, 인구의 변화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는 사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외부 변화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숭아 안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외부의 변화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내가 원한다고 상권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문제보다는 기회를 어떻게 찾을 거냐. 몇 번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체념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숭아 제일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결국 매장이 하나 남았는데요.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의 축, 외부의 변화, 상권의 변화, 매장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장님들께서 마음을 먹으면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게 이 매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맛이 됐건 가격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태도가 됐건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하지만 계절을 바꾸거나 경기를 바꾸거나 상권을 바꾸는 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매장의 변화를 통해서 상권에 흘러다니고 있는 고객들이 매장 안으로 와서 사장님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방안을 새로 만들어내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인구, 그다음에 직장인, 주거민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미래를 밝게 준비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상권 분석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배달업과 관련된 상권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기범이었습니다.